진짜 이게 진짜 다른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 사람 여건이 진짜 대단하다. 힘이 세다 했죠. 뭐 어디서 왔냐? 네, 한국에서 왔다. 나는 자연스러운 태국의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 위하여. 저 마카오 갇힐 뻔했어요. 진짜 놀랐던 게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온 박지아가 아닌 당당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박지아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방금 이제 국적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 1월 28일 날에 그때 시험 합격하고 나서 18개월 걸리고 그 후에 지난 13일 날에 국적을 취득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제 꿈이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미얀마에서는 경찰 대학교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 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도 그냥 법학을 전공하고 왔다가 여기 와서도 법대로 바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예체능적으로 가고 지금 한국인이 돼서 편입으로 경찰대학교에 한번 입학하고 싶은데 시험 도전할까 합니다. 기간 준비 기간이 총 얼마나 된 거예요? 제 비자가 원래 D2 유학 비자로 되기 때문에 다른 방송국에서 섭외 와서도 D2 비자가 방송에 촬영 못한다 해서 계속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비자를 바꿀 수 있냐라고 하다가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거기서 한국어 토픽 능력 시험에 점수 있나, 한국 온 지 얼마 됐나, 학교에 점수 보여달라 하길래 바로 그러면 그쪽 면접 시험 도전할 수 있다 해서 좀 할게요. 네, 그때 뭐 책 주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고 어렵더라고요. 기아를 위해서 또 따로 준비하신 노력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을 자고 공부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그 삼국시대에는 뭐가 있을까? 고구려, 신라, 백제, 또 고구려 건국한 왕. 그 다음에 백제 왕하고 고구려 왕이 무슨 사이인지. 통일신라, 후고구려, 고려, 조선, 뭐 대한제국, 임신정부 그 후에 대한민국 되는 것들 배워야 되고요. 화폐의 등장인물들, 애국가의 사절, 조선 왕조, 뭐 태정, 태세, 문당세.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맹세. 맹세도 진짜 지금까지 기억나요. 심사분이 맹세 할 수 있나요? 처음에 허리를 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태국에 있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자연스러운 태국의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성공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뭔가 내가 진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면접 보러 갔을 때 이 심사분들이 표정이 그대로예요. 아 잘했어요, 뭐 맞았어요 라는 건 없거든요. 아무 반응 없고 제가 대답해도 네 다음 문제 갔다 내가 틀렸나?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3-40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10분? 15분 만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나가래요. 나갔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나? 빨리 일찍 끝났다. 근데 다음날에 제 휴대폰으로 막 문자 메시지 왔더라고요. 시험 결과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잘못 보냈나? 나는 너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업 성공했을 때 주변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요. 처음에 제 엄마 같은 경우는 믿기지가 않죠. 진짜? 뭐 너무 어렵다던데. 역사 어떻게 공부했나? 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원래 뭐 10년 이상, 8년 이상 있어야 그저 취득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저 취득하는지 모든 친구들이 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SNS에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올릴 때마다 밑에 샥이 뭐 미얀마 여자, 미얀마 지아 아니면 외국인 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너 외국인 아니지 한국인 지아라고 써야 돼. 만세라고도 하고 올림픽을 같이 응원하자. 이번에 선거 투표도 다 부탁해 하더라고요. 기아하고 받은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 서류 심사가 18개월 걸리고 그 후에 귀가 증서 나오고 나서 신분증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바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보름 걸리고 나서 제가 원래 제 이름도 경찰대 가려면 한국 이름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명 신청했는데 4개월 걸린다. 그래서 지금 귀화 증서하고 이거 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시계도 외국인 이 신분증 반납해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등록증은 제가 어구제 반납했거든요. 제 이름이 지금 미얀마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4개월 후에 또 이름 바꿀 거예요. 귀화 증서는 미얀마 이름이 짜료반으로 써 있는데 이 뜻이 연꽃이에요. 연꽃.
이렇게 기화증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 있는데 뭐 신분증 나오면 한 달 안에 반납해야 된다. 반납하고 나서 뭐 태국이랑 시계 나올 겁니다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한국말하고 한국어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과외 다녀야 된다고 뭐 많이 공지가 나왔는데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한자도 배워야 된대요.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아지고 계좌번호, 보험, 외국인으로 다 했던 것들 다 바꿔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한국 여권이 나오면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미얀마인들이라면 금지로 돼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여권은 다 무비자로 가는 나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녔을 때 한 1학년 때 학교에서 어학연수로 말레이시아를 한 달 보내거든요. 저랑 다른 뭐 항공사 친구들이랑 총 10명? 거기서 그 이미그레이션 지나갈 때 제 여권 보고 뭐 어디서 왔냐? 내가 한국에서 왔다. 이 여권이 뭐냐? 아니 이거는 나는 미얀마 사람이니까 미얀마에서 왔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지냈냐? 아니 학교라니까 학교에서 보냈다고. 근데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와서 언니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 그거 너의 친구들이구나. 내가 얘기했잖아 내 친구들이라고. 뭔가 더 까다롭게 검사하고 한국 여권 보여주면 쉽게 패스 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인데 심정이 어때요? 처음에 시험 볼 때 내가 나 할까 말까라는 뭐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한 건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나한테 오해할까라는 거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합격하고 나서 이틀 후에 쿠데타가 터졌어요. 내가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다 알리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 거를 올리고 싶은데도 지금 쿠데타다? 근데 가만히 혼자만 즐기고 혼자서만 행복했어요. 기아를 주변 외국인 친구들한테 추천하신가요? 네, 저 얼마 전에 저 그거 검지를 했거든요. 국적 취득하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거무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다 올려거든요. 대면 신청하고 나서 뭔가 딱 하나 배웠어요. 저는 이게 경주 신라 시대 역사나 전통 문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경주 이시로 바꾸고 싶었다고 해서 그러게 쉽게 하면 안 된대요. 거기 조상님들이 허락해줘야 할 수 있다 해서 인천이 아니면 서울이 그렇게 뭐 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앞으로 한국인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한국에서 경찰 하고 싶어요. 기부 봉사 활동도 엄청 많이 하고 싶군요. 미얀마 가서도 경찰대학이 없다 보니까 경찰대학교로 뭐 설립하고 만들어주고 싶고 훼손된 탑이나 사원들을 다 제가 직접 복원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한국 오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일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노인분들이 지금 혼자 사신 경우가 많거든요. 가서 얘기 나눠주고 싶고 밥 해주고 싶고 봉사로 많이 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한국에서 지금 남편분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한국 결혼 생활 어때요? 네, 좋아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재미있고 너무 좋아요. 마케도니아는 약간 작은 나라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것도 많고 약간 좀 불편해요. 한국은 너무 편해요. 놀 때 그냥 식당, 카페만 가서 끝이에요. 그리고 늦게까지 술 먹을 수도 없고 딱 7시 되면 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술 좋아하시는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잘 안 먹어요.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왔는데요. 그때 학생으로 왔고요. 교환학생이었는데 1년 한국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비자 때문에 더 이상 못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국에 갈 계획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국에 학생으로 왔는데요. 조금 학생 생활하다가 오빠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21살? 다 너무 신기했고요. 새로운 세상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 전부 다 신기했어요. 진짜 다 신기했어요. 지하철 있는 것도 신기했고요. 음식도 신기했고요. 편의점 24시간 일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빨리빨리 그 문화도 신기했고요. 모텔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왜냐면 여기 1년만 살 수 있었어요. 교환학생 비자가 딱 1년이고요.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해서 꼭꼭꼭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살다 보니까 우울하게 됐고요. 그냥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한국이 너무 그리워했어요. 한국 음식도 먹고 싶었고 이렇게 눈 감으면 한국 길이랑 한국 지하철, 한국 버스 이렇게 상상하고요. 꿈에서도 나왔어요, 한국이. 그 정도였어요. 그때 친구랑 같이 왔었어요. 저희 2명 교환학생으로 같이 왔어요. 처음으로 느꼈던 거 너무 더웠어요. 8월 말 왔는데요. 그 딱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엄청 덥고 습해서 그래요. 너무 습하고 나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도니아에서도 더운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햇빛 있으면 더운데 그늘 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바람도 부니까 좀 시원해요. 근데 여기 한국은 여름이 너무 더워요.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난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숨도 못 쉬었어요.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마케도니아 공항은 진짜 작아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거기까지 끝이 보여요. 그만큼 작아요. 근데 한국에서 끝이 없어요, 공항.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유럽 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힘들진 않았어요? 그거는 조금 복잡했어요. 보여줄 것도 많고요. 딱 마케도니아 사람이니까 일단 비자 타는 거 좀 어려웠어요. 오기 전에는 비자 타는 거 좀 어려웠고요. 저희 나라 대사관이 없어서 일단 다른 나라까지 갔어야 돼요. 비자 때문에 다른 나라 2번 갔었어요. 불가리아까지 2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한국 왔어요. 저희 일단 2번 환승했는데요. 2번째 환승할 때 독일이었어요. 독일에 환승하고 있을 때 오빠는 여권 딱 보여주자마자 패스였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여권 보여줬는데요. 갑자기 질문 엄청 많이 생겼어요. 조사 시작했어요. 그 사람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한국에 있다고요? 왜 한국에 있어요? 결혼했다고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계속 여권에 다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것도 다 설명했어야 돼요. 엄청 많이 나한테 질문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10분 제가 거기 지나갈 수 없었어요. 오빠는 계속 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사실은 놓쳤어요. 그것 때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했을 때 검사하고 있을 때 독일 사람들 너무 느려서 너무 느리게 검사하니까 결국은 비행기 못 탔어요. 그래서 하룻밤 독일에 자고 아깝게 돈 쓰고 독일에 자고 다음날 마케도니아 갔어요. 남편 여권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에다가 여기 대한민국 여권. 마케도니아 여권도 똑같이 생겼는데 빨간색이에요. 남편분 바로 끝나는데요. 저는 일단 외국인이라서 바로 갈 수는 없었어요. 일단 다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보여줘야 되고 여권도 보여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티켓 원복인 걸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야 증거 있어요. 제가 갔다 오는 걸. 한국 이미지 좋아요. 이런 거 삼성은 되게 유명하고요.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삼성은 다 알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삼성 핸드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기아, 현대 이런 차들 많이 타고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 전에도 오빠 혼자 왔을 때 많은 분들 오빠한테 사람들 이렇게 몰려서 김동연 아시냐고도 물어보고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김동연 그분이 네. 신기한 손흥민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손흥민 아직 안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여권 순위 아세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2위래요. 2위예요? 와. 만약 한국 여권이 생기면 190개국을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어디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일단 마케도니아는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마케도니아는 패스하고 미국? 마케도니아 사람은 진짜 어렵게 미국 갈 거면 비자는 엄청 어렵게 받아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남편분도 요통로 쓰신 거예요? 네네, 부러웠어요. 저는 남편은 거기서 지났고 그리고 옆에 EU 나라들 가입한 나라들 지나는 거 있었고요. 근데 저는 거기도 못 지났어요. 저는 제일 제일 어렵게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갔어야 돼요. 공항에는 한국인 분들도 많았어요, 남편 말고도? 있기는 있었어요. 패션 다 좀 좋고요. 뭔가 제가 딱 보면 한국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웃길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나라 갈 때 한국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다. 뭔가 고향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은 제가 그런 느낌인 걸 모를 거예요. 그냥 외국인? 근데 제가 봤을 때 밖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온 디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에 한국에 처음 왔었고 이제 한국에 산 지 거의 5년 됐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동생이랑 같이 한국에 이사하게 됐고 한국에 이사하게 된 이유가 저희
아빠가 외교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근무하셨어요. 여권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좀 알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외교관이셔서 일반 사람들보다 그 여권에 대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반 여권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항공항에 갈 때 출입국 심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권 비자가 있으면 그 줄을 서는 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통과할 수 있고 특별한 대기 공간도 있고 다른 혜택을 보면 예를 들면 그 근무하는 나라에서 차가 있으면 그 어떤 곳에서 주차 장비가 내는 거 필요 없고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국 여권의 힘 아니면 한국 여권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 심사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심사 기간을 많이 걸리고 그 공항 담당자가 얼굴이랑 막 의심하게 보는 거고 근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신뢰도가 많이 높아서 그냥 바로 프리패스 줄 수 있고 그냥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나라에 가면 예를 들면 로마 아니면 두바이, 영국, 체코 이런 나라에 가면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어서 여행 가는 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다음 그 한국 여권의 좋은 점은 비자 없어도 그 여러 개 나라를 쉽게 여행 갈 수 있고 그 한국 여권 같은 경우는 189개 나라를 비자 없어도 여행 갈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 아니면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70개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그 한국보다 그 인도네시아 일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이 많이 있죠. 한국이랑 인도네시아는 서로 비자 없이도 여행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비자 받아야 돼요. 비자 없어도 그 많은 나라 갈 수 있으면은 그 나라가 신뢰도가 많이 높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한국이 같은 나라를 보면 너무 안전하고 그리고 범죄율도 많이 낮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냥 신뢰도가 많이 높아서 그 어디 가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한국 여권 힘이가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싶게 된다. 그래서 한국 가자 여권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 진짜요? 시장에서 막. 진짜요? 네네 그렇게 뉴스를 봤는데 네, 가자 여권 살 수 있고 그만큼 그 한국 여권이 힘이가 엄청 센다는 뜻이죠. 암시장 아니 맞아요. 아무시장. 네 암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한국 여권 본 적이 있는데 비교하게 됐어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 출입국 상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이 기술이 잘 되어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 여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정이 만든 그런 여권이라서 그런 개발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일반 여권이고 네. 공무원들이 쓰는 여권이고
여권이고 네. 또 외교관들이 쓴 여권이네요. 네네.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디자인이 좋아요. 좀 가끔해요. 그 색깔이 도 가끔하고 인도네시아 요거는 비교하자면 디자인이 가끔해서 좀 가끔한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요건도 디자인이 좀 가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도네시아 일반 요거는 초록색이고 그리고 관용 요거는 아마 파란색이고 그 외교관 요거는 검은색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카와베 마나미입니다. 한국 이름 또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강유라요. 뜻은 없는데 아마 제가 일본인이라서 그 받침 못 돼서 아마 부모님들 그렇게 받침 없는 이름으로. 저희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일본 여권 파란색 여권이랑 한국 거는 그 초록색 여권이 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 개밖에 없어서 일본 거밖에 없어서 저희가 태어나서 바로 한국에 가서 한국 그쪽 여권을 받았어요. 검정색 같은 네이비 같은 그런 색깔? 그 일본 여권 특징은 그 안에를 보면은富士山이랑 그리고 사쿠라랑 그런 경치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거는 새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네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 여권 특징은 특히 일본 여권이랑 그 차이점은 없는데 주민번호가 있는 점 그리고 국기 로고가 중간에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본 여권만 받았다가 한국 네. 여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유치원 때 그때 와 나는 두 개 있다 너무 멋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왔을 때는 비행기로 왔어요. 제가 왔을 때는 인천공항에서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김포 공항에서 도착할 수 없어서 그 인천 쪽에 가서 그냥 왔어요. 일본을 나갔을 때는 일본 여권을 쓰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한국 여권을 썼어요. 그 느낌이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인 스타일로 있고 그 한국에 왔을 때는 뭐 여권을 보여줄 때는 약간 자기가 한국인이다 라고 그런 느낌을 했어요. 좋았어요. 그 돌아갈 때 PT 있잖아요. 그걸 해서 그냥 스무즈 그냥 그대로 갔으니까 너무 빨랐어요. 그 이제 한국 여권을 쓰니까 편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거 처음에 봐서 일본이 1위 그리고 한국이 2위라고 써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저희 생각은 미국이랑 그 중국이랑 너무 입구가 너무 많이 있는 나라가 1위랑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보다 좀 좋은 편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네다 고안이랑 나리타 고안이랑 갔는데 제가 아직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고안은 라운지 그 비행기만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제가 비행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보러 심심할 때 갈 때 김포 공항 갔는데 김포 공항에서 라운지 비행기 보는 데가 없어서 그런 점이랑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걸 보는 데가 있거든요. 공항에서 승무원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국 승무원은 너무 얼굴 너무 예뻐요. 그 한국인 그 승무원은 얼굴이 너무 예쁘고 약간 키도 키고 스타일을 좋고 그러는데 일본인 승무원은 귀엽고 고양이 같은 그 토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 고아는 약간 분위기가 빡세기 뛰어서는 아닌데 너무 빨리빨리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릴 때 한국인들을 다 미리 준비하고 갈 때 바로 내고 바로 가고 그래서 줄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공항에서 그 한국인들을 다 옆에 다 짐을 놓고 스무즈로 갈 수 있게도록 했었어요. 일본인들은 약간 그 앞에 갔을 때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라 그때 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저희 엄마랑 달라서 마나미는 어떤 쪽이에요? 저는 성격이 너무 빨리 하고 싶은 성격이라서 엄마 쪽? 밀 꺼내놓고 네네네. 한국인이네. 네. 그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냄새? 있어요. 그 특진한 냄새가 있어서 그때 그걸 느껴서 너무 한국에 왔다. 나는 그 오늘부터 한국 생활을 한다. 나는 이제 혼자서 왔으니까 이제 자유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설렜어요. 그 언어를 둘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란 그리고 일본에서 그 한국 케이팝이 너무 인기 많아서 그 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면은 조금 선생님처럼 알려주니까 그래서 좀 좋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처음에 말했을 때는 얘들 왜 한국에 가? 진짜 부럽다. 한국에 있는 화장품이랑 그리고 케이팝이랑 그 아이돌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들이 하고 진짜 부럽다고 해요. 아이돌은 못 만났는데 그 조금 유명한 사람이랑 그 이벤트에서 만났어요. 그 한국인 친구들 막 일본에서 학생들이 그 생활이 있잖아요. 그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보고 일본인 그 중학교 생활이랑 고등학교 생활 진짜 부럽다. 뭐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많이 있으니까 진짜 부럽다라고 했어요. 한국이랑 일본은 차이는 너무 많이 있는데 특히 하나를 말하면은 한국인 친구가 말하는 시골이랑 일본인 친구가 말하는 시골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는 진짜 완전 시골에 살아 있어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도 그 아파트도 없고 그냥 주택만 있었는데 그래서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살아있는 데는 아파트 완전 많이 있고 주변에 인기 많은 그 유명한 가게도 많이 있는데 그걸 친구들이 시골이라고 말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 한국은 완전 새로운 느낌? 새로운 기계가 많이 있고 놀랐어요. 그 일본 살 때랑 한국 살 때는 교통이 진짜 너무 달라요. 일본은 그 교통비가 조금 비싸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한국은 다 차보다 그 버스 그리고 지하철로 가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교통비가 싸고 너무 편해요. 와, 내가 한국에 살고 있구나. 언제 제일 느꼈어요? 그 지하철 그 역을 내리고 지하철 그 역의 주변에 가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한국은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돼지 가게랑 그리고 화장품이랑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일본이랑 좀 달라서 여기 한국은아 너무 느낌이 진짜 빨갛다. 일본도 빨간데 그 한국가 약간 가게 분위기가 많이 좀 빨갛다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인 딜더라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일주일만 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못 타게 막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못 왔어요. 그때 아기가 한국에 있었고 못 가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가서 시험 보고 한국 사람 될 거라고 마음 먹고 6개월 있다가 와서 시험 준비하고 거의 1년 돼가요. 한국인 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시험을 봐야 돼요. 한 번에 통과했어요. 애국가를 진짜 열심히 멋지게 배웠어요.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불렀을 때 마음속에서 막 말이 나온 거예요. 눈물도 날 정도로 아니 왜 내가 눈물 날 것 같지? 하면서 불렀는데 거기 2명 심사위원 아저씨들이 너무 참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셨어요.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옛날 강들 이름 그리고 왕들 이름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것만 어려웠고 근데 옆에 친구들도 많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또 썼어요. 하나씩 그 책에 있는 거 질문을 쓰고 대답도 쓰고 우리 남편은 한 번에 못 붙을 것 같대. 내가 봤을 때 딜더라는 말도 서투르고 방송했지만 한 번에 못 붙을 것 같다고 했는데 주변 선생님들이 딜더라가 너무 똑똑해서 한 번에 붙을 것 같다 해서 많이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이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합격하고 나서 문자 받고 바로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옆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는데 아기도 엄마 합격했다고 문자가 오면 너무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출입국에서 문자가 오면 어떻게 문 열 정도로 근데 막 열었는데 합격이라고 했는데 엄청 눈물 날 정도로 기뻤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축하해 우리 딜더라 똑똑하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감독님들 다들 와 진짜 대단하다 딜더라는 축하한다 대단하다 해서 축하해 주셨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 6위에 떴잖아요. 한국인 됐잖아요. 저도 지금 엄청 자랑스러워요. 그거 보고 또 진짜 자랑스러워요. 오스카도 가고 하면 저도 똑같이 눈물이 나요. 그분들이 상 받으면 진짜 눈물이 나요.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기뻐가지고 BTS가 막 거기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하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진짜 한국인인 것 같아요. 저도 아니면 옛날에 한국인이었나?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DM이 와요. 막 딜더라 언니, 저도 딜더라 언니처럼 한국에 가고 싶고 딜더라 언니처럼 한국에 살고 싶어요. 부러워요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바닷가도 그렇고 사람들 예의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커피숍 가서 미팅하면서 예쁘게 이 얘기하는 것도 한국에 대해서 생각이 엄청 달라요. 사랑해요 한국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한국을 막 배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좀 이쁘게 해서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면허증 땄고 저번에 트럭 면허증도 땄어요.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고. 자기 친구들도 트럭 큰 차 있잖아요. 컨테이너차 운전 그거 몇 번 떨어진대요. 저 한 번에 붙었어요. 한 번에 그 트럭 면허증도 따고 배란 비행기 배우고 싶어요. 바리스타도 자격증도 타고 싶었는데 이번에 탔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이번에 뉴스 떴어요. 2위로 198나라로 나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 여권 하나 종인데 우리 대에서 다 나오잖아요. 많이 느꼈어요. 절차가 잘 봐졌고 들어갈 때도 슉 놓고 그냥 들어가고 나갈 때도 슉 놓고 그냥 나가고. 이번에 두바이 갔는데 진짜 편해요. 우리 톱스타 동생 시더라, 그 다음에 언니, 친언니, 친동생이랑 제 생일 파티 하러 갔어요. 여기 외국인들 엄청 줄이 엄청 많았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네 하니까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완전 좋아요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두바이는 제가 하루 있다가 들어갔어요. 언니랑 동생은 미리 하루 전에.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은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10시간 한국에서 두바이까지. 딸하고 저는 한국 여권이지만 조카는 우즈베키스탄 여권이에요. 애기니까 아직 제가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카도 엄청 쉽게 들어갔어요. 금방 되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바로바로 하고 나갈 때도 QR코드만 하면 금방이에요. 두바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좋아하나 봐요. 엄청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비자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10시간 비행기를 막 갈아타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갈 때 갈아타야 되는데 애기는 한국 여권, 저는 우즈베키스탄 여권이에요. 10시간 동안 거기서 못 있잖아요. 공항에서 경찰이 막 잡아가지고 당신은 no, maybe okay. maybe는 나가도 되는데 you no 하고 있어요. you 비자 받아야 된다고. Oh my god. 한국 사람은 나가도 되는데 놀러 가도 돼요. 10시간 동안. 저는 못 나간대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한국 사람 여권이 진짜 대단하다. 힘이 세다 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인이니까 발랐어요. 제가 옛날에는 남편이 조대창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인이니까. 이제는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가 직접 조대창을 만들어도 돼요. 조대창 있어야죠. 비자 받아야죠. 엄청 어려워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쉽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 사람 됐을 때 갔어요. 촬영하러 잠깐 조금만 촬영하러 갔는데 한국에 오는 거 배우라도 절차가 엄청 심해요. 돈 얼마 벌어야 되는 것도 다 보여줘야 되고 일 있는지 없는지 막 차, 집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엄청 어려워요. 국민 배우도 엄청 어려워요. 나라에서 뭐 행사 같은 거 나라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찍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심사도 그것도 까다롭지만 그거는 바로바로 비자를 주지만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반 연예인들이 그냥 여행하고 싶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안 줘요. 저 뉴스 많이 봐요. 못 알아들어도 많이 봐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와요 남편이. 뉴스 보자 아 진짜 너는 하고 계속 저 아침에 커피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뉴스 보는 거 지금 취미예요. 대한민국은 재작년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혹시 한국 여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한국 귀화 준비 중이라 좀 관심이 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걸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인 여행 유튜버 친구가 있는데 한번 여권을 봤는데 엄청 많은 나라들 그냥 갔다 와서 너무 놀랬고 제일 놀랐던 점은 비자 없이 그냥 어디든 거의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란에서 거의 어딜 가든 비자가 꼭 필요해서 그 점이 한국 여권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티켓 예약해요. 그냥 비자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한 달 전에 비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불편해요. 남자친구 너무 놀랐어요. 왜 한국에서 비자 필요해? 왜 일본에서? 왜 유럽에서 필요해요? 남자친구 한국 사람 그래서 남자친구 그렇게 제가 비자 계속 필요해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여행 갔어? 같이 갔어? 제가 한 달 전에 준비했어요. 근데 남자친구 그냥 지금 티켓 예약
가서 그래서 지금 일본 갔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변한 생활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한국 여권 강한 여권 알고 있었는데 어떤 나라에 가고 싶으면 비자 필요한 나라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아, 네네. 비자가 있어야 네네. 되는 나라가 한국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중국? 아, 중국 비자 필요해요. 북한은 못 가고요. 한국 사람이 이란 가려고 하면 이란 비자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 레바논 가서 비자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 가요 비자 필요해요. For Saudi passport, it's similar to the Korean. A lot of countries we don't use visa. Like Korea, we don't need visa to come here. Yeah, this is it's a few months ago. It Yeah, was and also the UK, we don't need visa. Yeah, Egypt, we also don't need new, visa. Turkey, we don't need visa. A lot of countries, we don't need visa to go. So I was not really surprised. It was like normal. 이집트는 leb난처럼 우리 비자 필요했는데 조금 나라만 필요 안 해요. 네, 우리 튀르키예 여권은 저희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한국이 미국에 이제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튀르키예 사람이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거의 안 준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이 188개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아마 부럽다. 세상 2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남편도 한국 사람인데 저희가 이제 둘 다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비자가 필요하고 또 안 줄 것 같고 해서 미국에 못 갔어요. 남편은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부러웠는데 그래서 둘 다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를 찾아서 일본 이렇게 갔어요. 제 여동생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돈 휴가 있었는데 일본 가보고 싶었는데 일본 못 갔어요. 여동생 때문에 못 갔어요. 비자 때문에 못 갔고 그냥 필리핀 나도 그렇게 계획 만들어서 한국 친구하고 대만 우리 다 가고 싶었어. 근데 제가 비자 너무 늦춰서 받았어. 그래서 친구 다 대만 갔어. 근데 우리 남자친구 못 갔어요. 제가 비자 때문에. 근데 비자 이거 그 하루 받았어. 친구 똑같은 하루 갔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기분 나빠? 저는 비슷한 경험은 아직 없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란은 좀 어디든 가기 힘든 것 같은데 일본이나 그런 거는 꼭 비자 받고 가야 되는데 한국에 오는 것도 꼭 비자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기는 계속 이제 받기 힘들어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냐면 한국에 가면 꼭 이유가 있어야 비자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꼭 좀 충분한 이유나 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비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공항이랑 이란 공항을 비교하고자 하면 한국 공항은 너무 일단 깨끗하고 규칙적으로 다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일단 표시들 그냥 다 정확하게 있는데 이란에서 약간 좀 이게 어렵고 뭐 어디 찾기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 공항에서 약간 로봇 같은 거 이렇게 귀여운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란은 이런 게 없고 근데 그런 로봇 같은 것도 그걸 통해서 어디 갈지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런 건 그냥 빨리 대답하고 그랬는데 너무 편하고 근데 이란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직 아쉽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 12시 반 한국에서 왔어요. 아까 스페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공항 완전 편해요. 왜냐면 많이 있어요. For example, 이거 가방, 이거 weight. 그 무게가 이거 한국 공항 많이 있어요. 다 무료. 근데 다른 나라 이거 돈 필요해요. 한국에서 지하철 있어요. 지하철 익스프레스 아니면 지하철 다. 그래서 이거 완전 편해요. 너무 늦은 지하철 있어요. For me, it might seem weird, but I really love about the Korean airport. The lights, it's not white. Because the lights of the airport, it's not like white, it's like yellow and quiet. If it's white, it makes me so nervous and it makes me feel like it's so crowded and packed and in Korea's airport, no matter how packed is it, you won't realize it's so crowded because they organized everything. Because the airport is big. Yeah. And this country, everything. Yeah, runs on everything is so organization. so no matter how
how like the line like is so long, you will go and check out or like do everything in such a quick time. So that's what I like. And like if you're checking flight, it's like 5 p.m. It's gonna be the same time. Like the counter will open at the same time. They won't open earlier or they won't open like 1 minute later. They will open like exactly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if you went there earlier, they will tell you like we're not open yet. So that's what I really like about here. Because they're always accurate about time. Yeah, they really care about the time. Even like the minute, they care about it. And also they don't have the culture of tips. So you don't have to keep giving tips for everyone who carries your bag or every. So this is a very huge culture difference between the Egyptian airport and the Korean airport. In the Egyptian airport, everyone who carries your bag, you just give them money, give them money, give them money until you reach your airplane. But in Korea, you don't have to pay anything. So even when I give them tip, they were like, "What is this?" And I was like, They don't "Oh, accept. so you don't get this here, okay?" In Saudi, we don't have like tipping in the airport. Yeah, we also don't have. But here also in Korea, like in a lot of airports, since I just came from the airport, like they bring a bubble wrap and they tell you, we wrap your bag, wrap your bag. So these illegal workers here in Korea, there's no. So you feel more comfortable and you can leave your bag while doing check-in or ticket or whatever. Everything is safe. Even if it's an airport, no one will steal you. Yeah, that's right. 튀르키예는 지금 한국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이스탄불 공항이 세상 제일 큰 공항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공항을 만들 때 한국 분들이랑도 같이 일했으니까 비슷한 점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다른 점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Same in Morocco. We have that self-check-in in Morocco, but people don't use it. Actually, I don't know why. People don't use it. They just skip that part and just go to counter and do the check-in. That takes too much time. But here in Korea, people are using it, so I'm glad to use it. Comfortable. Here I feel more comfortable. 저는 솔직히 여권 주제라 얘기하는 게 일단 좋았고 이란 여권에 대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더 크고 우리나라 여권도 한국 여권처럼 약간 더 좋아지고 더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되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 여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레바논 사람 항상 미국 아니면 유럽에 가요. 여기 살아요. 그 나라 유권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 이렇게 했어요. 유럽 살아서 그래서 유권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제 취미 여행 다니는 거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 취미 여행 다니는 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비자 때문에 힘들죠. In Saudi, even if you live for like forever, you can't get the Saudi passport. Yeah, UAE countries are like this. Even the Emirates. Yeah, even if you're married to like someone from Saudi, they from like last year they stopped giving the Saudi citizenship for like any married couple. So you can't get it as long as you're not from like Saudi. Even if you were born there, you can't. It's also hard to get the Egyptian nationality, but because we're a huge population, so they don't want to give some more. Like it's enough, so that's why it's really hard to get it unless you're like you did something really great to the country, like. They're like enough with Egyptians. People were done. Yeah, like it's We don't need more. very hard to get the nationality these days. But for us, you see a lot of Lebanese, they have double passport. It's very, even in my family, everyone like they have double passports, European and Lebanese, Canadian Lebanese, American Lebanese. Saudi, it used to be like allowed to have double passport, but now it's not. Same. So like so like my brother, he have like British passport and Saudi passport. But right now, even if like I got married to a Korean, my boyfriend, and I want to get like the Korean citizenship, I can't because either I leave my passport and take it, or like I just stuck with my passport. Same, you have to drop your Egyptian nationality to get another nationality, which is very it's very difficult. I can't do Same this. as Lebanon. In Morocco, so you can have a double passport. Yeah, you can have That's really good. Turkey 어때? 이중 국적 가능하고요. 근데 튀르키예 국적을 갖는 게 요즘 되게 쉬워졌어요. 제가 좀 그게 싫은데요. 요즘 많이 쉬워졌어요. 다들 와서 집 하나 사면은 바로 국적 나오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좀
달라졌는데 또 옛날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고 한국말 잘해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한국 분들도 모르는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사람 다 한국 국적을 가지면은 또 여권의 힘도 떨어지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튀르키예도 한국처럼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시리얼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 생활 14년차 아제르바이잔에서 라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공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으로 처음에 올 때 한국을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한국에 외국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국 심사할 때 한국어를 일단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입국 심사 선생님이 한국어 이렇게 잘해요? 근데 진짜 못했거든요. 못했는데도 그분이 조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면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바로 잘 해주셔서 바로 도장을 찍어서 보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마카오에 갇힐 뻔했어요. 진짜 놀랐던 게 마카오에 가서 입국 심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마카오에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비자는 다 바꿔 갔죠. 마카오에도. 마카오 공항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제가 겪었는데요. 남편은 그냥 바로 도장을 찍고 보내더니 다른 방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다른데 왜 너는 가지고 온 그 비자는 여권에는 한국에서 온다고 돼 있어. 지금 마카오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저 여행 왔는데요. 진짜 놀러 왔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좀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영주권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이었거든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제가 결혼 이민으로 왔다고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한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저를 붙잡아 놓고 실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근데 너는 국적이 다르잖아. 어떻게 해서 넌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결혼했으니까 살았죠. 저는 한국에서 원래 공부를 했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저는 아예 한국에 생활하는 사람이다. 설명을 진짜 많이 한 후에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통과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편이 도와줘도 말 안 들어요. 남편은 밖에서 기다려 그러고 저는 방에서 따로 심사를 했어요. 진짜 부러웠죠.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어요. 나는 진짜 법적으로 한국에 오래오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 생소한 나라고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 그분들이 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네, 많이 까다롭죠.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진짜 철저히 걸러내야 되니까 질문도 많고 일단 비자를 잘 안 내요. 그리고 짧고 그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입국 심사되고 최소 노래 알아? 어디 한국인 갔어? 말좀. 네네. 그만큼 한국에 이제 그런 K-팝이라든지 K-드라마가 해외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죠. 실질적으로 저도 느껴봤어요, 그거를. 코로나 이전에 남편과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갔었는데요. 주로 터키, 마카오를 갔고요. 인도네시아를도 갔어요. 지난번에 좋은 소식 하나 드렸죠. 저는 한국의 영주권을 땄어요. 그런데 저희 여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제르바이잔 여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해외에 갈 때 늘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면은 남편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지만 저는 그게 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어디 다닐 때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위주로만 갔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아제르바이잔 일단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경유했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도 아제르바이잔처럼 구소련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거 많고 우리는 거의 형제 나라, 친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인 남편을 그냥 통과를 시키더니 저에게는 비자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카자흐스탄 갈 때 비자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공항 직원분만 그러셨는지 저한테 비자가 어딨냐고 여쭤보시길래 저 순간 당황했어요. 나도 모르게 비자 생겼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랬는데 그게 10분밖에 안 걸렸지만 저는 한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 같은 중앙아시아고 우리는 서로 다 무비자 국가들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정말 많이 당황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여권이 정말 파워가 있는 여권이거든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해외 국가가 190에서 최근에 192개로 늘었대요. 1위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중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위고요. 2위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서 한국 여권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연히 우리는 비자 필요 없다 생각해서 비자 필요 없는 국가들만 골라서 갔는데 그 직원분의 그런 질문에 둘 다 당황하고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면 그런 질문 받거나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까지 당황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고 내 고향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공항 안에 갇히면 어떡하지? 또 비행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막 밀려와요.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분이 한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는 가는데 안에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죠. 또 저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알거든요. 러시아어로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서 10분 안에 해결됐지 만약 언어까지 못했으면 그거를 못 풀고 몇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제가 러시아어로 잘 설명을 했으니까 빨리 풀렸던 것 같아요. 여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장 그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거를 그냥 커피숍에 놔두고 가도 분실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해외 어떤 나라들 가면 여권은 진짜 소중히 다뤄야 되고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관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게 정말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로코 여자 아린입니다. 오늘은 한국 귀화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서 있는 나라이고 스페인하고 좀 가까우고 모로코에서 쓰는 언어는 보통 모로코로 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아랍어도 쓰는 거예요. 모로코는 이번 월드컵에 축구 엄청 잘했고 4강까지 되었고 제일 유명한 카사블랑카라는 도시는 모로코에서 있어요. 3년 6개월 정도 살았고 그동안 유학당도 다녔고 대학원까지 다 다녔고 회사 생활까지 다 해봤고 현재는 그냥 난민 전문 통역인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항상 1등만 맞췄고 대학교도 모로코에서 다녔던 대학은 한국에서 비교하면 아마 서울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신경학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국어국문학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했고 1등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과학 과목하고 그리고 제1위고 제2위고 프랑스어하고 영어 점수 엄청 많이 높게 받았고 그래서 한국에 비하면 엄청 서울대처럼 엄청 유명한 대학교 과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대학교는 영어학과 가고 싶었는데 근데 모로코에서 영어학과 하게 되면 별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반대하셨고 근데 제 점수에 따라 과학대학교로 가게 됐어요. 과학대학교로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어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아서 더 언어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한국,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 가르치는 거고 거기다가 학생들한테 혜택 할인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 지금 대학생 돼서 영어나 프랑스어에 대신 모로코인들한테 특별한 언어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는 중국에 대해 아예 생각 없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 너무 무섭고 글자가 너무 무섭게 보여서 중국어 처음엔 신청하지 않았고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런 거 모로코 사람들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직 유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니는 학생들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국어 수업 듣기 시작했고 한글에 대해 너무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악 이런 거에 대해 한국 관한 거 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먼저 중국어로 유학 갔고 그래서 저도 그냥 한국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 아예 안 하셨고 대신 친한 친구 외국인 여자 해외로 혼자 가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모로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로코에서 여자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기 좀 안 줄 수도 있었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 친구도 그거에 대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반대하셨고 주변 가족들, 삼촌이나 이모들 이런 여자가 혼자 여행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았다.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한국으로 보내지 않게 좀 선택하기 좀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다가 처음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공항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저희 공항보다는 엄청 크고 엄청 잘 되는 거고 그거부터 좀 놀랐던 점이 있었고 모로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시설 한국처럼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만큼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입국하자마자 진짜 이게 진짜 다른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논란이 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물들 엄청 많이 높았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건물도 이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주로 아파트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그거 볼 때마다 목이 아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없었어요. 트램웨이만 있어요. 트램웨이하고 지하철 차이는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가는 거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너무 빠르고 두 번째는 타기가 너무 편하고 세 번째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도시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도시 라바트하고 카사블랑카에서만 있었고 그리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한 한 라인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보다는 더 멀리 가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버스나 택시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한국 왔다가 지하철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계속 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는 거 좀 제한이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살 거면 아마 키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주로 쓰는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아예 안 돼요. 핸드폰으로. 은행 인터넷 뱅킹 하고 싶으면 그거 무조건 은행에서 방문하고 본인 인증 아니라 다른 인증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인증 핸드폰으로 되어 있는 본인 인증하고 이름하고 외국인 등록증 되어 있는 이름을 비교하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더 그렇고 그리고 보통 한국인들 그냥 인터넷 뱅킹 소리면 본인 인증 핸드폰으로 안 해도 그냥 주민등록증 이렇게만 찍어도 본인 인증할 수 있는데 저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라서 그거 안 돼요. 무조건 방문해야 돼요. 외국인 등록증 인식이 아예 안 돼요. 저는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제가 여행 좀 다니고 싶었는데 해외여행 다니고 싶었는데 모로코 여권으로 해외여행 다니기 좀 예매해요. 왜냐면 비자 필요한 나라들 너무 많고 비자는 그 모로코 여권으로 비자 신청해도 너무 까다로운 편이에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고 근데 제가 들었을 때 한국 여권 전 세계 제2위 여권이라서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 사업 시작하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 개인 사업 시작하려면 대부분 대출 받고 시작할 건데 제가 알아봤을 때 외국인들 대출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또 이유가 됐습니다. 저 일단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소류회라서 외국인 언니가 생길 거라는 게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 한국인 되게 되면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방문할 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좀 어려웠던 점이 너무 많았어요. 기왕 면접도 어려웠고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웠고 서류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항상 그 부분에 대해 항상 미리 전화해도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하는데 근데 결론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서류가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항상 출입국사무소 가고 싶을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서류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가도 혹시나 심사하면서 더 추가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 있다는 걸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좀 너무 불안해요. 서류 하나만 부족하면 바로 본 합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불안해요. 이제 귀화 면접 합격돼서 남편한테 먼저 알려드렸는데 남편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희끼리 이렇게 또 파티했고 뭔가 가족끼리 파티한 뭔가 축하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화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알려드렸는데 부모님도 너무 좋아했다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 축하드렸다고 하셨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일단 세계여행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열심히 개인 사업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생활도 지금처럼 더 재밌게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토고에서 아빠 펠리스입니다. 토고에서 온 딸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아빠는 16년이고 저는 온 지 2년 뒤에 와가지고 14년? 14년. 네. 오늘은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의 기아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뭐 바뀌었어요. 처음에 우리처럼 한국말 공부 다 끝나면 시험 잘 보면 통장에 돈 6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또 요관도 있어야 돼요. 외국 dinner점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기회 신청을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또 이제 결혼 이민자로 이제 하면 되고, 그러면 엄마 두 분 다 한국 분이시니까 저랑 동생 그냥 한국인이 된 맞아?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 기아 시험 언제 도전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2016년 또거보다 한국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해 우리 애기들이 위해서 한국말 잘 배우며 귀화 또 되면 우리 애기들이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해 귀화 시청 준비 다 되면 좋겠어요. 저는 딱히 한국어를 배웠다는 개념이 아니라 2~3살 때 왔으니까 그냥 잘하면서 한국 학교를 가면서 습득했다? 딱히 뭔가 선생님을 가지고 이제 배우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버지 기아 시험 처음 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때 귀화 안 돼도 한국말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과 같이 쉽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의 딸도 집에서 한국말 해요. 공부하는 거 귀화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제가 생각해, 열심히 하면 그것도 있어요. 가끔 우리 지하철이 타면 따로 한국 사람 말 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가끔씩 통화하거나 그럴 때 막 어디야 이러면 되게 진짜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잘했어? 할 정도로 가끔씩 한국 사람 통화할 때도 있는데, 다른 가족들도 한국어 잘 듣어요? 엄마도 없으시고 아빠는 이제 그때 한국 있으시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돼서 이번 10월 달에 시험을 봐야 돼요. 대학교를 가려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봤는데 동생 요즘은 열심히 공부하나요? 전혀. 집에서 공부 많이 안 해요. 선생님 지나면 시험하면 잘해요. 이렇게 시험에서 나 공부 집에 안 해도 잘해. 우리 센터에 5단계까지 학교 되면 귀화 시험 안 받을 때. 이에서 제가 5단계까지 다 끝났어요. 귀화 시험 안 받을 때요. 지금도 법 바뀌었어요. 바로 외국 사람 귀화 시청 안 돼요. 먼저 연주권 하고 5년 후에 귀화 신청할 수 있어요. 기아를 신청할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은 5단계가 넘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미 5단계를 했고 이제 기아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전에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장에 얼마 있고 이거면 되는데, 이제는 또 영주권 받으면 5년 후에 기아 신청을 할 수 있는 걸 법이 바뀌었다고. 아버지 한국어 시험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시기야, 시기. 그래프처럼 그런 거. 그래프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려웠다고. 한국 여권을 가지면 좋은 점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 애기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저번에처럼 딸 고등학교 입학 전에 다른 곳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다문화 가정이면 하면 한국 사람 써야 돼요. 우리 두 명 다 외국 사람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못 갔어요. 배우나 모델 쪽에서 활동하는 거를 일단 지금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랐잖아요. 세계를 보는 눈이 살짝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한 가지 생긴 꿈이 요즘 되게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전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사회학과를 가기로 했고, 딸이 어떤 삶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고 판사 검사처럼 되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하나님 말 잘 들으면 그런 거 좋겠어요. 오늘까지 잘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원하는 삶이 우리 가정 행복해 잘 있고
지금 되면 좋겠어요. 우리 딸 공부도 학교도 잘 가고 아들도 공부 잘 가고 이렇게 제가 결혼까지 보내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 가족이 한국에 와서 귀화를 도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